햇살이 조그만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기차 안으로 들어왔다. 정숙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했다. 거친 손등 위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딸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하필 지연이가 전화해서 한번 와달라고 할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옆면을 두드렸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음 역은 서울역입니다. 정숙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와 짐을 챙겼어요. 서울 풍경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는 달리 고층 빌딩이 더 빽빽해졌네요. 정숙은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딸이 알려준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딸이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내 결혼식에도 오지 마세요. 어차피 반대하는 거 알아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80층 버튼을 누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1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맑은 눈빛이 그대로네요. 다만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죠. 몇 년 전부터 염색을 포기했어요. 시골에서는 누가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연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을 맞이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어딘가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예민한 감각으로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너무 완벽하게 정돈된 집, 마치 인테리어 잡지에서 본 듯한 거실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명우 씨는 어디 있니? 지연은 순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 회사에 있어요. 곧 올 거예요. 정숙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주시했어요. 웨딩 사진 속 지연의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네요. 명우의 팔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손길이 왠지 소유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지연의 물음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지연의 걸음걸이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이 사라진 것 같았죠. 정숙은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부엌 문간에 서려는 순간 지연이 소매를 걷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죠. 팔목에 선명한 멍 자국, 마치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자국 같았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급히 소매를 내리며 어머니를 발견했죠. 차 거의 다 됐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어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죠.
화장으로 가려진 지연의 왼쪽 광대뼈 부근이 미세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니? 정숙의 질문에 지연은 너무 빠르게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명우 씨도 회사에서 승진했고, 저도 일 다니고 있고요. 거짓말이었죠. 정숙은 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며 숱한 사람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정숙이었어요. 딸의 거짓말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시골에서 텃밭 가꾸면서 지내. 심심하지 않냐고? 글쎄, 평생 바쁘게 살았으니 이제는 조용한 게 좋더구나. 정숙은 일부러 시골 생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연이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하며 편안한 대화를 이어가려 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명우의 목소리였어요. 순간 지연의 어깨가 굳은 것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우가 거실로 들어오자 지연은 서둘러 일어나 가방을 받았어요. 어머님 오셨군요. 명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잘생긴 얼굴, 고급스러운 양복,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였죠. 하지만 정숙은 명우의 눈빛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편히 쉬다 가세요. 기차 타고 오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명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정숙은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지연이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명우는 정숙과 마주 앉았죠.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술 한잔 하실래요? 제가 좋은 와인 한 병 가져왔는데.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술을 못 마셔. 여기 와서 지연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녁 식사는 묘하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명우가 대부분의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회사 이야기, 최근에 구입한 외제차 이야기, 그리고 곧 구입할 별장 이야기까지. 정숙은 묵묵히 듣기만 했죠. 식사가 끝나고 정숙은 지연이 준비해준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너머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명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정숙은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갑자기 네 엄마를 불러들인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가족 일에 다른 사람 끼워 넣지 말라고 했잖아. 명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 쪽에서 지연의 낮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정숙은 소리 없이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바라본 광경에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명우가 지연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명우의 오른손이 다시 한번 올라갔죠. 당신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찰싹 지연의 얼굴에 다시 한번 손찌검이 가해졌습니다. 지연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정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뒤돌아 나가려 했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죠. 명우와 지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명우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정숙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내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명우는 천천히 지연의 머리카락에서 손을 떼었어요.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거만한 미소로 바뀌었죠.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부부 사이에 작은 대화가 있었을 뿐입니다. 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고 명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은 심해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지연아, 방으로 들어가렴.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명령과 다름없었어요. 지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엄마, 괜찮아. 방으로 들어가서 문 잠가.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명우가 막으려 했지만 정숙이 그 사이에 서자 주춤했어요. 방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들렸죠. 명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지연이는 제 아내고 저희 부부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겁니다. 명우는 위협적으로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키 큰 명우의 그림자가 정숙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내 딸에게 손대는 순간 더 이상 가족 일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에 명우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님도 참 나이가 드셨으면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여기 제 집에서는 제 룰대로 살아갑니다. 명우는 위협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죠.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차가운 눈빛, 국가안보실 요원으로서 수없이 마주했던 위기의 순간에 보였던 그 눈빛이었어요. 너 나 모르겠니? 정숙의 말에 명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이름만 바꿨지. 예전 그 사람. 맞다. 명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정숙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았죠.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명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은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깃든 강인함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죠. 박요원, 맞습니까? 명우의 무릎이 갑자기 꺾였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정숙을 올려다봤죠. 살려주세요. 제발. 명우의 간절한 애원에 정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명우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왜 그 이름을 버렸는지 알아? 과거를 잊기 위해서였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 정숙은 명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하지만 내가 내 딸에게 손을 댔어. 이제 잊고 싶었던 그 시절을 다시 떠올려야겠구나. 명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해서 사죄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우의 머리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내 딸을 울리고 그 예쁜 얼굴에 손찌검을 했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 명우는 바닥에 엎드려 정숙의 발 앞에 머리를 박았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그냥.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 자신이 뭘 했는지 알고 있니?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기나 해?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지연이 나왔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린 명우와 당당하게 서 있는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정숙은 지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엄마가 누구인지, 왜 내 결혼을 그토록 반대했는지. 지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떨고 있었어요. 지연아, 엄마는 평범한 시골 아줌마가 아니야. 30년 전 엄마는 국가안보실 소속 요원이었어. 지연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 꿇은 명우와 당당하게 서 있는 정숙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을... 정숙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로 돌아간 듯 했어요. 박정숙, 그게 엄마의 본명이야. 30년 전 엄마는 국가안보실 대테러 전담팀 소속이었지. 그때는 지금처럼 화려한 첨단 장비도 없었어. 오로지 직감과 경험, 그리고 배짱으로 일했던 시절이었죠.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명우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로 있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현장에 나간 건 25년 전이었어. 그 후로는 정보 분석 담당으로 일했지. 10년 전 은퇴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시골에 내려갔어. 그렇게 과거와 단절하고 싶었거든. 정숙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예비 사위에 대해 조사했어. 직업상의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성애의 발현일 수도 있었겠지. 그때 알았다. 명우의 과거를. 명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폭력 전과가 있더구나.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경찰서에 2번이나 끌려갔지만 그때마다 돈 많은 아버지가 합의금을 물어주고 해결했어. 대학 시절에는 도박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나 부친의 영향력으로 무마됐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진 듯 몸을 떨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했던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엄마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라고 했지. 그래서 엄마는 물러섰어. 하지만 내내 불안했어. 명우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박 요원님, 아니 어머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지연이에게 다시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맹세해요.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아는 박 요원은 열심히 일하는 국가 공무원이 아니었지. 내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해봐. 명우의 얼굴이 순간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벽을 등지고 움츠러들었습니다.
10년 전 강남 유흥가에서 일어난 사건 기억하니? 인신매매단을 일망타진했던 그 사건. 당시 너는 말단 심부름꾼이었지. 내 상관들은 모두 체포됐거나 사라졌어. 명우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당신이었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기억했어. 하지만 넌 나를 몰라봤지. 은퇴하고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 많이 달라졌거든. 그리고 이름도 바꿨고.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정숙은 지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내 남편은 과거에 불법 조직과 연루되어 있었어. 그때 엄마가 그 조직을 소탕했지. 명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엄마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말했어. 하지만 내가 듣지 않았잖아. 엄마는 내 행복을 빼앗으려 한다고 했지. 그래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20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엄마는 너를 위해 살아왔어. 위험한 임무도 모두 거절했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퇴했어. 지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어요. 그런데 엄마가 왜 나를 그냥 두었어요? 왜?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 내 선택을 존중했어. 비록 그게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명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눈빛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정숙은 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죠.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지연은 갑자기 정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상처가 교차했어요. 강하게요? 엄마는 그냥 반대만 했잖아요. 그 사람은 안 되라고만 했지. 왜 안 되는지 한 번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국가안보실 요원이었다고요? 그럼 왜 자기 딸은 지키지 못했어요? 왜 나를 이런 지옥에 빠지게 두고 보기만 했냐고요? 정숙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에게 모든 걸 말할 수 없었어. 내 정체는 국가 기밀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듣지 않았잖아.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죠. 하지만 엄마도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어요. 그냥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의 현장 경험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딸 앞에서 그녀는 그저 한 명의 무력한 어머니였죠. 내가 정말 미안해, 지연아. 엄마는 항상 내 선택을 존중하려고 했어. 내가 스스로 행복을 찾기를 바랐지. 하지만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실수였나 봐.
지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시 딸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명우 씨도 다정했고 뭐든 맞춰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통제였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못마땅해 했고 제 옷차림을 지적했어요. 정숙은 묵묵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고 늦게 들어왔더니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 후로는 점점 더 심해졌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지연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딸의 슬픔으로 젖어들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잘못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무서웠어요. 명우 씨가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더 심한 일을 하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정숙의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 옆에 웅크리고 있는 명우를 노려봤어요. 명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박요원님, 어머님, 제발.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명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호랑이처럼 조용했어요. 내 딸에게 손찌검한 대가를 치러야겠구나. 명우는 벽 쪽으로 더욱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정숙은 차갑게 웃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럼 내 방식대로 끝까지 받아. 지연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숙은 지연을 향해 돌아봤어요. 먼저, 너는 오늘 이 집을 떠날 거야. 필요한 것만 챙겨. 다른 건 나중에 가지러 오면 돼. 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죠? 일단은 엄마랑 호텔로 가자. 내일 아침에 다른 계획을 세울 거야.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명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우는 정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명우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 이제 공포보다는 계산하는 빛이 어렸어요. 이봐요. 우리 대화로 해결해 봅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지연이를 사랑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정숙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 내가 아는 사랑이 뭐지? 사랑은 소유가 아니야. 통제도 아니고, 내가 지연이를 사랑했다면 그 예쁜 얼굴에 손 한 번 대지 않았겠지. 명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거실 탁자 위에 있던 과일 칼을 집어들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네요. 둘 다 여기서 나가세요. 지연이도 당신도 그냥 가버려요. 아니면 그의 손에 든 칼이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 칼 내려놓는 게 좋을 거야. 명우의 손에 든 과일 칼이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어렸어요. 정숙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죠. 지연아, 천천히 뒤로 물러나.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말대로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명우는 초조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죠. 다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명우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미동도 않고 그를 응시했어요. 예전의 매뉴얼을 보면 흥분한 대상을 자극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지. 하지만 내 경험상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정숙의 말에 명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정숙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명우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명우의 비명이 들렸어요. 으악! 정숙은 명우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관절이 비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명우는 고통에 무릎을 꿇었죠. 60살이 넘은 나이에 이런 걸 하게 되네.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수십 년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반사신경이었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엄마, 정숙은 명우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어요. 짐 챙겨, 지연아. 우리 지금 당장 나갈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명우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날 길은 하나뿐이야. 내 말대로 하는 거지. 명우는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원하시는데요? 첫째, 지연이와 이혼하는 거야. 합의 이혼. 위자료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 명우의 눈이 커졌어요. 절반이요? 말도 안 돼.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둘째, 내 과거 범죄 행각에 대해 모두 자백하는 거야. 경찰에. 명우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끝장이에요.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요. 그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지. 지연이 작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어요. 다 챙겼어요, 엄마.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현관으로 향하자 명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기다려요.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정숙은 돌아서서 명우를 바라봤습니다. 걱정 마. 내일 아침 내가 보낸 선물이 도착할 거야. 명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물이요? 내 모든 과거 범죄 기록을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할 예정이야. 내 회사, 친구들, 사회적 인맥에도 모두 알릴 거고. 명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제 인생이 끝장이라고요. 정숙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순간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정숙과 지연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지연아. 그 사람은 다시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거야. 호텔방에 도착한 후 정숙은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강 반장? 나야, 박정숙.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요원? 이게 몇 년 만이야? 도움이 필요해. 옛 동료로서. 정숙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강 반장은 묵묵히 들었어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처리하지. 그 자식, 우리가 찾던 인물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좋은 기회야. 통화를 마친 정숙은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니?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저는 왜 그냥 넘어갔을까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정숙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폭력의 순환은 서서히 시작돼. 처음에는 작은 통제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지.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무력해져. 지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니야. 넌 그저 사랑을 믿었을 뿐이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정숙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약속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숙은 노트북을 열고 명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그의 과거 범죄 기록, 사업 관계, 인맥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죠.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명우야. 이제 시작일 뿐이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침 신문에는 큰 제목이 실렸어요. 유명 외제차 딜러 최명우, 과거 범죄 연루 혐의로 체포. 정숙은 호텔 식당에서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지연은 샐러드를 앞에 두고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시작됐구나. 정숙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멍자국은 옅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정말로 감옥에 가게 될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인신매매 사건과 연결점이 드러났어. 강 반장이 오래전부터 추적해온 케이스였지. 명우는 그저 작은 말단이었지만 지금은 증거가 충분해.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몰랐을까요? 사람은 위장하는 데 능해. 특히 나쁜 사람일수록.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반장의 전화였어요. 어떻게 됐어? 강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됐어. 그 자식이 완전히 무너졌어. 자백을 시작했지. 과거 일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있어. 정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고마워, 강 반장. 빚졌네. 무슨 소리야. 이건 내 일이기도 해. 그리고 내 딸은 어때? 정숙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회복 중이야. 시간이 필요하겠지. 통화를 마친 후 정숙은 지연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법원에 가야 해.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야. 지연은 망설이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지. 법원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이제 딸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법원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명우의 변호사가 모든 조건에 동의했죠. 재산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지연은 묵묵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어. 두 사람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명우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지연은 불안한 듯 정숙의 손을 꼭 잡았죠. 꼭 만나야 해요?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직접 끝내야 해.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 올 거야. 면회실 문이 열리고 명우가 들어왔어요. 일주일 만에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했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졌죠.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와줬구나. 지연아. 명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명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준다면. 지연은 그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한다는 걸 알려주려고요. 명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지연아. 내가 미쳤었어. 너무 두려웠어. 널 잃을까봐. 지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린 그 순간 이미 나를 잃은 거예요. 명우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지연이를 사랑해요. 정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내가 그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지연도 따라 일어났죠. 잘 지내, 명우 씨. 감옥에서 지연의 말에 명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지연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정숙은 딸의 뒤를 따랐어요. 면회실을 나오는 순간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어떻게 느껴? 정숙의 물음에 지연은 오랜만에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구치소를 나왔어요. 바깥 세상은 밝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정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새로운 곳에서.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그들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 가득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정말로 국가안보실 요원이었던 거예요? 정숙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랬지.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그런데 어떻게 은퇴하셨어요? 보통 그런 일은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계속 국가를 위해 일할 것인가, 아니면 딸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 후회는 없어. 내가 내 삶의 전부니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녁이 되자 정숙은 지연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고향으로 내려갈래? 잠시 시골에서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시골 공기 마시고 싶어요. 봄이 깊어가던 시골 마을, 정숙의 작은 집 마당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텃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성스럽게 상추를 심고 있었어요.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맴돌았죠. 물 한 잔 마시렴. 정숙이 시원한 보리차를 건네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지연은 천천히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고마워요, 엄마. 지연은 시원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제 멍자국은 완전히 사라졌죠. 다만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강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어. 정숙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요? 최종 판결이 나왔대. 명우는 7년형을 선고받았어. 과거 인신매매 관련 증언이 결정적이었지.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저 너머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지연은 흙 묻은 손을 털며 일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여성보호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담사 자리가 났는데 제가 관심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라고 했어?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숙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연아. 지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잘 될 거야. 넌 항상 강했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강해질래요. 엄마처럼요.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지연아. 다만 그걸 몰랐을 뿐이야.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따온 채소들로 만든 식사였어요.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내일 서울 가는 버스 예약했어요. 지연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다 줄게. 엄마도 같이 가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지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같이 살아요. 서울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난 이미 여기 정착했는데.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죠.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의 물음에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지연아. 함께 가자.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어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별빛처럼 그들의 관계도 이제 더욱 단단해질 것임을 알았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죠. 오래된 배지, 사진들, 그리고 기록들. 이건 버려야겠네. 정숙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상자를 들여다봤어요. 버리지 말아요, 엄마. 이것도 엄마의 일부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알았어. 두 사람은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작은 시골집을 돌아봤어요. 10년 동안 그녀의 은신처였던 이곳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죠. 엄마 오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딸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잡았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 삶을 지켜낼게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다. 버스가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로는 과거가, 앞으로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 국가안보실 요원도 도망자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지연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낼 강한 여성으로서.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죠.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